사실은 막 행동이 부산스럽거나 그런 행동 문제로 오시기보다는 학업에 대한 동기가 떨어진다, 노력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애도 조용한 ADHD? 이렇게 의심해서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ADHD는 사실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소아청소년기에는 가장 많이 진단되는 신경발달장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동기의 한 5에서 8% 정도가 ADHD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DHD 진단이 한 5%에서 10%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실제 치료받는 경우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ADHD가 잘 발견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치료가 안 될 경우는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 증상으로 인해서 굉장한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 당연히 성적도 잘 안 나오죠. 충동성 때문에 가족관계나 또래관계에서 서로 티격태격 부딪히는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이게 치료되지 않고 방치가 된다면 성인기까지 굉장히 누적되는 기능의 결손이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발견해서 치료해줘야 되는 질환입니다. 소아정신과 문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를 상담하러 오셨다가 ADHD가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이를 집에서 실제로 관찰하시는 기회가 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도 온라인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우리 아이도 혹시 주의력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의심하셔서 진료에 의뢰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HD의 진단은 이게 부주의 증상,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고요. 진단 기준은 미국에서 나온 진단 편람에 의하면 부주의 측면에서 9개 중에서 6개 이상의 증상을 만족시킨다. 또 과잉행동 충동성 면에서 9개 중 6개 이상의 증상을 만족을 시키면 진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은 다양한 양상이 있는데요. 부주의 증상이 많은 경우는 부주의 타입,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이 많은 경우는 과잉행동 충동성 타입,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경우에는 혼합형, 이렇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소아기에는 거의 혼합형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조용한 ADHD라고 해서 여자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부주의 타입입니다. 30~40%까지도 부주의 타입의 ADHD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동으로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선천적, 후천적 요인들이 결합해서 ADHD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전성이 굉장히 강한 질환이라 거의 유전 성향을 절반에서 70% 정도까지도 보고요. 그래서 자주 발견하는 건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는데 아버님도 어릴 때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후천적 요인인데요. 요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물질들 얘기도 있고, 특히 미숙아라거나 태어날 때 어머님이 임신 합병증이나 조산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있을 때 뭐 흡연을 하셨다거나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적 요인으로 가정불화나 뭐 아동학대가 심했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환경적 요인에 의한 ADHD라고 하면 이건 진짜 ADHD라기보다는 ADHD 유사 증상으로 보이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환경적 요인이 해결되면 ADHD 증상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선천적, 유전적 요인이 환경적 요인보다 훨씬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 사춘기도 청소년기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도 애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 행동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공부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또 공부를 어려워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ADHD랑 정상 사춘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ADHD랑 감별 포인트는 뭐냐? ADHD 아동들은 이런 전두엽 발달이 정상 또래보다 한 2, 3년이 더 늦습니다. 그래서 과민하고 이런 양상들이 그저 그냥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가 심한 게 그냥 공부를 좀 안 한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담을 쌓거나 아니면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서 부모님이나 또래들과도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정도가 돼서 기능 저하가 너무 심하다고 하면은 그냥 있다 보면 좋아지려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좀 전문의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DHD가 참 어려운 게 꼭 성격 같아 보이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주의나 충동성이 감기, 기침 같은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무조건 혼내지 마시고 혹시는 아무리 훈육해도 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도 어쩔 수 없는 증상이 아닌가, 꼭 전문가를 만나서 진단도 받아보시고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특히 코로나 시기 이후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홍보가 많이 되면서 요즘 부모님들 굉장히 심리검사도 많이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커서 좋아지려니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정신건강 문제에도 부모님들께서 꼭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요인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기가 되면 우울증, 불안, 자존감 저하,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함이 좀 자꾸 혼나고 하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반항이나 행동 문제,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존 질환이 같이 생겨 있어서 치료가 매우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